안녕하세요. 방랑소녀 전공기 방랑소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1년에 매수했던 1호기 실패를 복귀하고 이렇게 집 사면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어요.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폭망했던 원인 5가지를 꼽아서 절대 따라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당시 매매했던 가격보다 현재 실거래가가 약 4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절반 이상의 실패라고 지금까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를 결심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임장을 여러 곳 다니지를 않았어요. 제가 봤던 아파트는 한 2곳 정도밖에 안 돼요. 동작구의 나홀로 아파트 하나와 그리고 제가 실제 매수한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 하나, 이렇게 2개의 아파트만 보고 매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이곳저곳 살펴보긴 했지만 실제로 임장을 했던 건 딱 아파트 2곳 뿐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물론 온라인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부동산의 실제 시장의 분위기는 부동산에 가야지만 그 피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스킵하고 바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부분은 굉장히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네를 임장 가보시고 또 여러 부동산을 들려서 공인중개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어떤 동네에 또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좋을지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동산 방문하기 전에 손품을 충분히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의 지역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지역을 보시고 또 부동산 매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갭을 끼지 않고 매수를 했는데 또 갭을 끼고 투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고 조금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1, 2만 원짜리 치킨 사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돈의 거의 전 재산이 여기 부동산에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에 부동산 매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훈수를 들 거예요. 어느 지역이 요새 발전을 하고 호재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텐데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내 돈을 투자하는 거고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판단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사실 주변 지인 이야기 말고도 온라인 정보에 굉장히 의존하는 경우도 많아요. 블로그에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 정보만 쳐봐도 그 블로거의 주관적인 관점이 담긴 그 지역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블로그며 부동산 카페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난무한데 그런 정보들을 본인이 꼭 취사 선택해서 필터링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부동산에 정답은 없어요. 무조건 많이 부딪히고 실전 경험을 통해서 내가 피부로 습득한 정보만이 나의 지식이 되는 거지, 뭔가 그런 뜨내기들이 말하는 정보를 꼭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어떤 블로거가 3, 4억대 아파트 매물 추천 이런 내용으로 표로 일목요연하게 매물 정보를 적어두고 본인의 어떤 추천 점수를 별표로 적어놨던 그런 포스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포스팅 안에 제가 매수했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저는 어떻게 보면 맹신을 하게 된 거죠. 부동산에 붙자도 몰랐던 불인이가 그런 정보를 보니까 신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부동산을 많이 아는 전문가가 쓴 글인 것 같고, 뭔가 믿을 만한 정보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글을 제가 눈여겨보지만 않았어도 이 아파트 투자를 조금 미루거나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지금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파트 매수 후에 부동산 스터디를 만들어서 그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매수 전에 선행됐어야 되는데 투자가 망한 거를 직감하고 나서 그때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선실행 후 공부가 돼버린 거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선공부 후 투자의 루트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임장을 갔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 리모델링을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플랜카드였죠. 실제로 저희 아파트는 생각보다 빠르게 리모델링이 추진이 되고 있긴 해요. 1차 안전성 검토가 통과되었고 리모델링 건축 심의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2025년 이주를 목표로 열심히 리모델링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리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가 호재이긴 하지만 저한텐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유는 진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주를 해야 하고 각 가정당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 작은 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파트 입지나 이 아파트가 확실히 투자 가치가 있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불하고 몇 년 후에 새 아파트를 갖게 되는 게 저한테는 이득이겠지만 사실 입지의 가치를 엄청 크게 느끼고 있진 않아서 리모델링 추진하는 것 자체에 약간은 회의적인 상황이에요. 서울에 조금 좋은 위치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는 그래도 서울 내에 내가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있지만 당연히 서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경기도 중에서도 크게 상급지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서 한정거장 되는 거리에 GTX-C 노선이 정차하게 되는데요. GTX-C라는 교통 호재가 있긴 했지만 개통이 언제 될지도 미지수고 또 GTX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보다 빠른 만큼 비용이 되게 비싸잖아요. GTX-A의 경우에 최근에 개통을 했는데 기본 요금이 3,2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만큼 효용성이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긴 한데 이런 리모델링과 GTX-C와 같은 어떤 개발적인 측면에서 호재보다는 그 입지 자체의 가치를 보는 게 부동산 투자에 더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호재를 통해서 입지적인 가치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는 있지만 그 입지의 근본적인 가치는 엄청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2호기를 매수하게 된다면 이런 호재보다는 그 입지 자체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매물을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그 미래의 포텐셜보다는 현재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가치가 더 중요하듯이 미래에 건실할 사람은 현재도 되게 건실할 거거든요. 아파트를 고를 때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미래의 호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도를 굳이 따지자면 미래의 호재보다는 현재 입지적 가치에 더 중점을 보고 매물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